자, 둘째 주 들어간 오늘 5월의 첫 거래일, 오늘 월요일인데요. 네, 코스피가 드디어 또 신고가가 났었죠. 그래서 장중 신고가가 아닌 종가로서 신고가. 그래서 오늘 3249, 그러니까 거의 3250포인트를 찍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종가로서 또다시 역사상 신고가를 만들어낸 그런 어떤 의미 있는 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코스피도 잘 올라오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1월 이후로 다소 좀 횡보하고 있던 그런 시장인데요. 예, 결국은 이제 갈 것이다, 이러한 갈 것인가 말 것이냐, 이제 그러한 이유들이, 그러한 전망들이 계속 하였습니다만은 결국은 어때요? 우리 시장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상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자,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이게 오늘 이 상승이 단순하게 어떤 신고가적인 그러한 면도 있기는 하지만은 또 다른 의미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번에 올라온 그러한 이러한 상승, 상당히 좀 우리가 그 의미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볼 그러한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3월, 사실은 3월 말부터 해가지고 시장은 조금씩 상승해 왔죠. 그리고 특히 소형주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강세인 것은 사실인데요. 소형주만은 그 대신 이제 3월 중순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상승을 하여서 지금까지 상승. 그래서 오늘 소형주는 2751포인트, 이 또 신고가이죠. 신고가를 이제 계속해서 그려 나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계속되어져 왔기 때문에 막 지금 어때요? 여러분 계좌에 아마 수익이 그런대로 좀 잘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죠? 항상 이제 그 결과들이 보니까 우리 88TV의 홈페이지에도 보니까 이제 후기 이란 쪽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수익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한 후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역시 어때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지니까 이제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3월 달부터 상승을 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준비를 해 놓은 종목들이 지금 이제 올라와 가지고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이제 살펴볼게요. 이제 다음 상승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을 이해하는 부분들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물론 많은 섹터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특히 좀 인상적으로 여러분이 기억에 남는 그 섹터들, 종목들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요번에 이제 올라온 것은 뭐 저기 철강이라든지, 그죠? 철강주라든지 건설주, 아니면은 저기 해운주? 네, 해운주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주, 뭐 이러한 종목들이 아무래도 여러분 그 기억 속에 바로 떠오르는 그러한 종목들의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오르기 위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먼저 이해를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러한 철강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오기 이전에 보면 어떤 종목들이 또 먼저 상승을 하였나요? 그 이전에 가보면, 그 이전으로 가보면은 아마 여러분이 이제 기술주, 그죠? 기술주가 이제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술주 관련된 종목들, 아직도 우리 기억이 나죠? 그러한 기술주에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뭐 기술주, 삼성전자 이러한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들과 올라온 것도 기억을 하실 것이고, 근데 삼성전자에 앞서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LG화학이라든지 이 배터리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상승을 하였고, 최근에 이제 좀 뜸하고 쉬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종목들이 먼저 상승을 하였죠.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전기차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쉬로 들어가면서 다른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다음 주자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란 그 종목들 지금 이제 한참 빛을 보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은 저기 보면은 이제 앞서 기술주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연초부터 이제 어느 조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포스코 같은 종목이죠. 네, 포스코가 오늘 이제 드디어 40만 원을 돌파해 가지고 장중에는 이제 41만 원대까지 상승을 하였는데 시장이 이제 잠시 조종하였지만 남들 조종할 때 어때요? 거기서 출발을 해 가지고 이러한 상승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제 종목들이 이렇게 자기 차례가 있고 상승하는 그런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철강이란 종목들도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기 3월 저기 1월이라든지 그죠? 이때 아니면 2월달 그리고 3월달까지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을 매수를 하셨다면은 지금은 아주 상당히 그러한 결과들을 좋은 결과들을 아마 보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그때 왜 그러면 이러한 철강주들이 오를 수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저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은 사실은 있죠. 올해 초에 들어와 가지고 이 투자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좀 약간의 그러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러한 잘 올라가는 기술주. 그 기술주는 뭐예요? 배터리, 전기차 다 뭡니까 이거? 이제 넓게 보면은 어때요? 친환경 테마이죠. 친환경. 그래서 지금 탄소 배출권은 줄이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그 내연기관으로는 그 공해가 심하니까 전기차로 바꾸어 보자. 그죠? 그러한 패러다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가 필요하니까 배터리 관련주 종목들이 상승하게 되고 이라는 이제 순서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러한 것들은 종목에 있어서의 변화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그러한 것들을 예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어서 오세요. 자, 여기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기 뭐 여기가 2월달 한 1월 이후 그러니까 한 2월이 되겠네요. 2월 달에 저희 이제 VIP 원인들에게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그러한 자료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자료가 보이는데 여기 이제 쭉 보면은 그거거든요. 예, 변화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좀 잘 보이십니까? 예,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까맣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친환경에 관련돼 있는 그러한 ETF이죠. ETF 펀드죠. 네,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진하게 저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인프라 관련돼 있는 ETF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바이든 정부 새로운 미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섬에 따라 가지고 정책적인 부분 그래서 특히 이제 민주당인 바이든 정부는 어때요? 친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좀 더 그 중점을 두고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여기 그렇게 관심이 없었죠. 오히려 파리 협약입니까? 그 탈퇴를 하였고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오면서 이제 재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자, 그때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그때 보면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친환경 테마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상승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 올해 1월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돼 있는 ETF가 어때요?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1월쯤 해가지고 정점을 찍고 여기 보시다시피 검은색 실선의 그런 그래프가 꺾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인프라 관련 ETF가 어떻습니까? 1월쯤에 해가지고 이러한 그동안에 이제 주도를 하였던 친환경 테마에 관련된 펀드를 역전을 해버렸죠. 역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미 인프라 관련된 그런 펀드가 움직인다는 건 어때요? 인프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이제 뜻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 오른쪽이 보면은 이건 이제 자금 흐름적인 면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파란색 선인 여기 오른쪽은 좀 반대예요. 연한 파란색 선인 그 인프라 관련된 펀드에 이제 유입되는 돈은 계속해서 증가되는 반면에 흑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 그 친환경 펀드는 어때요? 더 이상 이제 상승하지 못하고 주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유입되는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도 어때요? 이미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였죠. 자, 이러한 부분은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자, 새로운 이제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이제 연초에 들어서면서 바이든 정부 발표를 하였죠. 그때 공약이 뭡니까? 그 경제를 이제 다시 활성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였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에는 많은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통이라든지 뭐 교통은 뭐겠습니까? 뭐 교통이라는 것은 뭐 새로 도로를 닦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를 준비하면 하는 그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된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통신 인프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관련된 그런 인프라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사상 최대의 어떤 투자 그 돈을 투입한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보면 이제 인프라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쪼르기 시작을 하였죠. 자, 그래서 이미 있죠. 1월 이후에 2월달, 3월달부터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이 이러한 정책들을 타고 상승을 이제 하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은 지금 이런 것들은 어때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고 우리나라 국내 이제 정책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자세히 보게 되면요. 요즘은 어때요? 전 세계의 어떤 그 투자처 아니면 주식 시장이 어떻습니까? 거의 동기화되어 있죠. 뭐 저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하고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어 가지고 동기화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움직임을 그려내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이미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니까 미국 테슬라 올라가니까 어때요?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LG화학이라든지 그러면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우리 그 기업들이 배터리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자의 기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연관돼 있는 종목으로서 이제 올라가고 그렇게 상승이 나왔듯이 미국에서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움직이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도 어때요? 같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인프라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뭐냐 하면은 주로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경기 민감주이죠. 경기 민감주. 그래서 이제 경기 민감주 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종목이 이제 움직이겠구나라고 어떤 정도 이제 이러한 쪽에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기 2월 달에 있죠. 저희 VIP 회원님들께 대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준비를 해 나가야 할 때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러면 또 여기 볼게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그 3월 달쯤 됐던 자료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3월 달쯤 되었을 때의 자료인데 연초 아니면 한 달 전이니까 아마 1월, 2월 여기가 되었을 겁니다.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단기 순이익 추정치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그러한 정책의 종목들이 오르고 관련된 종목이 오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어때요? 같이 좋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러한 업종들의 어떤 단기 순이익 추정치가 가장 많이 오른 6개의 이런 부분들을 보았더니 눈에 띄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한 달 전과 연초에 비해 가지고 가장 많이 오른 부분이 철강이었죠. 철강 그리고 건설 건자재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미디어 에너지, IT 하드웨어, 반도체 이런 순서대로 이제 되어 있는데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어때요?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란 단기 순이익 실현치가 늘어납니다만은 먼저 이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쉬어가는 것이고,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다가 그리고 가장 많은 그런 그 이익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미 그때부터 철강, 건설, 건자재 관련돼 있는 종목이 이렇게 이제 그 실적 변화가 먼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포스코라든지 이제 철강주 이제 올라온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건설주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승 종목들의 상승을 보면서 아, 이거 괜찮다라고 느끼신다면 어때요? 지금에 와서 조금 괜찮다, 상승이 있고 좀 괜찮아지는데라고 느끼신다면은 조금 아쉽다, 그죠? 그래서 이미 이러한 부분들이 이전부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또 한번 볼게요. 4월 달입니다. 4월 달. 자, 4월 달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4월 첫째 주예요. 그러니까 딱 한 달 전이죠. 4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국내 증시 업종별 수익률을 볼 때 그 당시 이제 가장 수익이 높았던 부분이 보니까 이제 증권주였습니다. 그때 이제 증권주가 가장 수익이 높았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철강, 건설, 미디어 교육 이런 순서대로 이제 쭉 나열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화학, IT 가전이라든지 막 조선주는 이제 그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수익률이 그때는 첫째 주에는 그렇게 크지는 못했고요. 그게 이미 어때요? 4월 첫째 주부터 이런 상승들이 철강, 건설주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지속이 되어지고 있었죠. 자, 이때부터 이제 그 종목의 어떤 성격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이때만 안 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에 가장 많이 물려 있었습니까? 4월 달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보면은 그때 이제 개인들이 아직까지도 어때요? 저기 삼성전자라든지 4월입니다. 4월 첫째 주에도 보면은 이러한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자동차도 좋아했죠. 자동차, 현대차 같은 경우 이런 쪽으로 이제 종목을 사거나 아니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지난 앞서 이미 상승이 나왔고 이미 조정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에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때는 어때요?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쉬고 있고 그때 이제 주도주로 나서는 것은 바로 이러한 포스코 아니겠습니까? 뭐 포스코도 어떻게 보면 10월 달, 11월 달부터 상승이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남들이 이때는 어때요? 자동차라든지 반도체에 묻혀가지고 지금 이러한 상승들은 이제 좀 눈에 돋보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완전히 이제 1월, 2월에 보면은 모양새가 완전히 달라졌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거꾸로 가고 있고 지금 조종인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이 나가고 있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가 보면 이제 2월 달, 물론 그 이전도 있지만은 2월 달, 3월 달 이럴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있죠. 만약에 시장의 중심에 맞추어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기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때요? 시장을 보게 되면은 계속에 떴습니까? 시장이 조종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시장이 조종이다.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못 가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안감이 가중되었죠. 이제 어느 정도 꼭대기 만들어낸 종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죠. 지수도 못 가 지금 횡보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자꾸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시장은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올라왔던 종목들이 다 어때요? 상승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가총액이 커졌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다 이격이 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종합지수도 어때요? 횡보할 수밖에 없죠.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시장의 그런 중심축을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미 어떻습니까? 2월 달부터 시장은 횡보하고 있었지만은 포스코 같은 종목은 시장과는 전혀 다르게 이러한 상승을 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때 시장을 원망하지 않고 시장이 이렇게 왜 이렇게 못 가냐? 참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났죠. 신문에 보면은 왜 이렇게 못 가냐?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고 좀 이제 벌써 지쳤느냐?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어때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포스코도 이제 상승입니다만은 또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뭐였죠? 예, 대형주가 쉬고 있는 사이에 소형주들이 나가게 되었죠. 3월 달부터 소형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지금 이제 어떤 종목의 시가총액의 크기로 보면은 소형주가 유리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섹터로 보면은 철강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유리를 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종목들은 더더욱 좋았겠죠. 소형주이면서 이쪽에 관련된 섹터들은 더더욱 좋았을 거라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자, 시장의 방향을 아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저기 수익 났었던 NI스틸 같은 종목은 어땠을까요? NI스틸 아주 세죠. 이게 강한데 NI스틸도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형주들이 이제 시장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섹터들에 이제 속해고 있으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아주 강한 상승이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연초부터 어때요? NI스틸은 연초부터 더 물론 3월 달부터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연초부터 더 탄력 있게 상승을 해갔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승이 있다가 이제 사람들은 언제 인정을 해주냐면은 요즘과 같이 이렇게 급등이 상한가 치고요.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와야 인정을 해줍니다. 아마 좀 있어 보세요. 좀 있으면은 이제 또 저기 대형주에 물려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또 이런 쪽으로 몰려오게 될 거예요. 근데 몰려오게 되면 어때요? 또 단기 고점이요.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이역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만한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은 이미 어때요?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 되는 거고 이렇게 급등이 되는 것은 가지고 있는 분들의 수익이 극대화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따라가기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종목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물론 급등할 때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요거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또 단타하기 위해서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때 이 급등한 영역에 대해서 단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좀 잘 잡으면 이렇게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은 또 잘못하면 어때요? 꺾여서 내려올 때 크게 손실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마음이 급한 분들은 이렇게 또 쫓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매수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어때요? 조금 좀 안 맞죠, 그죠? 이미 연초부터 해도 충분한 그러한 기회를 주고 있었는데 그때 사가지고 이렇게 있었으면은 이 100% 수익 난다고요. 그때 매수해도 100% 수익. 그래서 우리는 NI스틸 같은 이제 그 이전부터도 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00% 이상의 그러한 수익. 또 어떤 분들은 100 몇십 프로가 되는 그러한 수익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었던 것이죠. 수익률 멋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 저기 뭐 자동차에 물려 있고 반도체에 물려 있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철강주 그때 매수를 했다면은 꽤 괜찮은 수익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뿐만 아닙니다. 문배철강이라는 종목도 있었죠. 자, 문배철강도 보면은 연초에 이제 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 종목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이제 4월 달부터 해서 이제는 상승이 이렇게 나오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종목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때요? 시장은 횡보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뭐 시장은 횡보라기보단 좀 조정이죠. 조정이었지만은 이러한 종목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자기 자리를 잘 수렴을 잘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출발해 가지고 4,000원 아래에 있던 종목이 이제 6,000원대까지 이러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만 여러분이 제때 잘 매수를 해 가지고 있어도 지금 보면은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수익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문배철강 이런 종목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도 이제 나가게 되고, 근데 이제 또 보면 어때요?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나기는 것은 좋은데 보니까 또 이격이 커졌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종목이 이제 부담스러워졌으니까 이 종목 쫓아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NI스틸뿐만 아니라 또 이제 또 포스코만 잘 간 거 아닙니다. 포스코도 포스코지만은 소형주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재밌었어요. 자, 사면철강 같은 경우도 있죠. 사면철강 이 종목도 보시면은 3월 달부터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 아까 이제 그러한 자료들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실적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미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가 3월달, 이제 3월달, 물론 2월도 있고 3월달고 그렇겠는데 이 종목들이 3월달 들어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어때요? 여기선 사가지고 있는 분들도 지금 이제 시장은 별로 좋지 않아. 오늘은 이제 좋아졌죠. 지수가 신고가 나고 하니까 오늘은 이제 인정이 되어질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에서야 이제 지수가 신고가 났으니까 이제 주식 시장이 뭔가 되겠구나 하면서 그 좀 관심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분명. 근데 어때요? 이러한 철강주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은 지금 어때요? 얼마나 수익이 이렇게 쫙 올라가지고 그 수익을 누리고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인프라 관련주라고요. 인프라 관련주. 그래서 인프라 하면 어때요? 철 필요하죠.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어지는 것은 철 아니겠습니까? 철. 그리고 우리나라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상당히 그래도 이제 준비를 잘 하고 있었거든요. 철강 강국들이 있죠. 철강 강국. 중국도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강국이고요. 또 일본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번에 보니까 이제 일본이 좀 상당히 경쟁력을 잃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황일 때 좀 이렇게 많이 축소를 하였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축소를 최소화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인데 오히려 이제 그러한 그 생산을 줄이게 되면 다시 이렇게 확대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어렵지만은 최선으로 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유지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때가 왔을 때 어때요? 지금 이제 수익을 많이 걷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스코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의 10년 만에 영업이익이 어때요? 1조 5천억을 넘어서면서 10년 만에 최고의 그런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다죠. 일본은 지금 이제 돌아섰고 이렇게 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우리나라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경쟁력은 상당히 그래도 괜찮습니다. 경쟁력은 좋은 거거든요. 이제 때가 오니까 이제 이러한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철강주들이 올라왔고, 자, 그리고 이제 인프라주, 철강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인프라 하면 어떻습니까? 건설 토목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건설 토목이 어때요?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죠.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굵직굵직한 그런 공사들은 우리 기업들이 많이 따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른 나라들은 포기하는 그러한 어떤 교량 건설이라든지 기술적으로 아니면은 그 투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가지고 포기하는 것도 우리나라는 잘 따와가지고 어때요? 또 날짜 잘 지키고 만들어내고 있죠. 오히려 공기를 단축시켜가지고 일찍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그 기술이라든지 우리 기업들의 실력을 더 인정하고 받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건설주하고 이제 철강주들이 이제 비슷하게 같이 이제 상승을 해 나가게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어때요? 인프라 관련주이기 때문에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갔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제가 이제 이러한 부분에 이제 힘입어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그 추천드렸던 것이 성신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3월 말 우리 특집 방송할 때인데 이때 보면 그 이러한 부분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의 정책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개선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추천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보시면 어때요? 잘 올라갔죠. 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신양해 같은 종목들이 잘 올라갔는데 아마 이러한 성신양해가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어때요? 여러분들은 건설주도 이제 혜택을 받겠구나 생각을 한다면은 상당히 여러분은 좀 스마트한 투자자입니다. 혹시 그러한 생각들을 가졌던 분들 계십니까? 건설주로 나 수익 났다 하시는 분들 아마 그러한 아이디어를 좀 가질 수가 있었을 텐데요. 지금 보면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잘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치토스님도 저기 잘 매수를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기 사모개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어때요? 근래 보면은 이제 좀 그 지난 주말 그리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어때요? 급등이 나왔죠. 근데 상승은 어떻습니까? 이미 3월 달부터 시작된 종목입니다. 3월 달이나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번에 탄력 붙어 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온 거죠. 아마 이렇게 되어지면 또 여기도 어때요?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모 개발 오늘 보면은 상당히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이러한 수익이 난 거고요. 사모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앞서 보시면 뭐 일성건설 이러한 종목도 있습니다.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4월 초에 상한가 나오면서 이제 쭉 달려간 것이죠. 근데 이 종목도 보면 어때요? 3월 달 이럴 때가 다 좋은 때였죠. 3월 달.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종목이 보면 다 소형주잖아요. 소형주. 그래서 소형주가 잘 될 때이죠. 3월 달 소형주들이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할 때이죠.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던 그러한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섹터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어때요? 일성건설이 그때 또 보면 올라왔고, 그죠? 자, 그래서 다 보면 있죠. 시장의 방향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쪽에 맞춰져 있는 분들은 다 지금 수익 났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다 그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지난 그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건설 상한가 가고요.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이러한 쪽으로 여러분이 짜여져 있었다면은 상당히 지금 보면 어때요? 계좌가 쑥쑥쑥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 보면은 요즘에 보니까 이제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익 행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러한 시장의 방향에 잘 맞게끔 투자를 하신 분들이 지금 수익이 났기 때문에 아마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어때요? 저평가되어 있던 소외주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미국의 어떤 인프라 관련된 투자라든지 이러한 부분과 맞물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 여러분 잘 알 수가 있죠. 예, 잘 알 수가 있을 것인데 자, 그러면 이제 또다시 이러한 종목들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강한 종목들은 이미 어느 정도 이격이 나 있어요. 뭐 빠른 먼저 센 종목들이 먼저 출발하고 먼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러한 종목을 따라가자고 하면은 이제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냐면은 이러한 건설주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건설주들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시장의 변화들을 좀 찾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있죠. 지난주에 뉴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가장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뉴스를 여러분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까? 아마 4월 말쯤 이제 4월 달 실적이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1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좋을 것이라고 누구나 다 예상을 하였어요. 그래서 실적은 좋을 것이다. 근데 이제 최근에 어때요? 코스피가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1분기 실적이 좋은 것은 다 좋은데 이제 더 가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가기 위해서는 2분기 실적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1분기 실적은 어때요? 이제 그 결과로서 나온 것이고 2분기 실적은 아직 진행 중이죠. 결과가 나오려면 6월 달이 지나야 나온다고요. 그런데 2분기의 첫 스타트는 4월이죠. 그래서 첫 초반인 4월 달의 추정치를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은 2분기의 실적도 좋다는 것을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4분기 실적에 투자자들이 이제 모두가 관심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숫자가 나왔죠. 자, 4월에 이제 수출이 실적인데 수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가지고 무려 41%나 증가한 그런 상당히 큰 상승세가 나왔다고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4월 달에 수출이 상당히 지금 증가했구나. 기대한 대로 기대 이상이었죠. 기대 이상의 어떤 실적이 나와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게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적이 기업들의 수출이 좋았다는 거 결국은 그 실적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왜 하겠습니까?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의 밑바탕을 까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뉴딜 정책 이런 걸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어때요? 그 장기 불황이 왔을 때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막 댐도 건설하고 이런 게 다 뉴딜 정책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양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수출도 늘어나고 이제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철강 금속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이미 떠버린 종목이 많아요. 물론 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근데 오히려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그러한 후속주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수출액이 늘어난다. 경제가 좋아져요.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앞서 움직일 때는 경기 민감주 해가지고 이런 인프라라든지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만약에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은 소비라든지 이런 경제가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어때요? 경기 순환주, 경기 순환주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순환주라는 것은요, 그 경기가 좋아질 때는 같이 이렇게 호황이 오고 경기가 불리해지면은 어때요? 같이 이렇게 줄어드는 불황이 오는 그러한 것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경기 순환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또 재미있는 어떤 수치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주시해야 될 어떤 수치들. 자, 바로 이러한 부분이죠. 자, 파란색 선은 수출액입니다. 수출액. 그래서 이제 1월 달 이후로 아주 이 파란색 그 그래프가 급등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액이 상당히 이제 점프하면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거기에 못지않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빨간색의 어떤 그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는 서로 동행하는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죠. 방향이 비슷하죠. 오르고 내리는 것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해야지만은 실제 그 돈을 버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액이 중요하죠. 수출액이 증가되니까 소비도 어때요? 같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고무적인 것은 지금 보면 이런 수출액이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보다 훨씬 더 가파르면서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비 판매액 지수입니다. 소비 판매액 지수.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들의 돈을 잘 벌리고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위축이 되었죠.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죠. 그래서 백신을 이제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백신 접촉 속도가 늦다 어떡하 하고 있지만은 심리적으로는 어때요? 그러한 기대감이 벌써 시장에 강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매수를 해야 할 테인데,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이가 가리키는 바, 그리고 여기에 어떤 그 뜻하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어디인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수치가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사실은 하반기 때쯤 되면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빨리 움직여요. 자,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자, 오늘의 이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죠. 자, 여러분 코스피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알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요, 그동안에 이제 보면은 매도만 계속하고 있던 그런 기관이 있죠. 기관이 오늘 1조 가까이 순매수를 하였습니다. 근래에 없던 그러한 매수세예요. 그 코스피가 3,000포인트에 올라오고 있지만 기관은 어때요? 계속해서 매도를 하였죠. 그래서 외국인이 사거나 아니면 개인이 사거나 그렇게 하였는데, 최근 있죠. 최근에 이렇게 상승하는 데에서는 기관의 그런 매수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 뭐 조금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데, 오늘의 이란 특히 코스피가 신고가가 나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다른 데와 다르게 몰려 있다. 거센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봐야 좀 참고를 해볼 만한 것은 지금까지는 어때요?
그래도 이제 매수를 한다면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외국인이 컸죠. 개인도 있지만 외국인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의 어떤 매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면은 좀 따라가면은 또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기관의 매수세를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봐야 될 것은 기관은 어떤 섹터, 어떤 업종을, 어떤 종목을 사나가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기관의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공교롭게도 보면은 우리의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고 그런 어떤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나타난 것이죠.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때를 같이 해가지고 지금 기관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 건데 그 동안에는 어때요? 2018년부터 코스피가 부진하였죠. 그리고 지금 이제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매수에 나서지 않은 것은 좀 더 확실한 회복세 그리고 좀 더 확실한 앞으로의 전망이 좋아질 때까지를 기다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역시 그러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요. 제가 이미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고 있을 때도 무방을 통해 가지고 어때요? 우리 기업들이 EPS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끝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보 조정을 할 뿐이지 시장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 없고 그 이상을 봐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한번 꼭 지수를 바라볼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수익이 잘 났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지수까지도 탄력이 붙게 되면 우리는 또 한 번에 강한 그런 상승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시장이 잘 올라가도 어떻습니까? 이미 이익에 났던 종목들, 그러니까 연초에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느냐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이런 인기 있었던 종목은 결국은 어때요? 수익이 별로 올라오지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이제 또 신고가 나서 계속 간다 하더라도 또 인기 있는 종목을 뒤따라가고 가져가서는 별 수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어디예요? 아까 말씀드렸더니 이러한 그래프, 여기 이 그래프가 뜻하는 바, 이런 것들을 잘 주시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섹터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혹시 투자를 통해서 별로 이렇게 재미를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괜찮아요.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여러분이 정비를 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또 수익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섹터를 준비를 해야 하고 그러한 액션을 취해야 할 것이 때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철강, 금철강이라든지 건설주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은 수익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수익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기 앞에 크게 지금 있는 것은 1년 내에 그러한 수익이거든요. 저희 회원의 이제 수익인데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렇게 보았을 때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지금 수익률까지 나와 있으면 되는데 이거 보니까 이제 그건 아닌데 지금 이제 계좌가 1년 사이에 100% 수익이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사이에 이렇게 2억 가까이 이렇게 수익이 2억 가까이가 넘었죠. 2억이 넘는 이러한 수익이 나면서 전체 계좌 수익은 100% 이러한 수익을 이제 거둬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1년 사이에도 상당히 괜찮아졌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3월 달부터 수익이 또 소형주 장이 올랐죠. 이 소형주들은 또 변동성이 커가지고 상당히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는 이제 또 다른 분인데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5월달 지금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기초 평가 금액이 3월달에 한 6천만 원, 6,200만 원 되죠.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그 달에 이제 1,4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셨고 그리고 4월달에 어때요? 다시 1,700 정도 수익이 났고 그죠? 그리고 5월도 지금 진행 중인데 벌써 한 1,700 수익이 나셨더라고요. 쭉 모아보니까 6천 석 달 사이에 한 6천만 원 초반, 6,200이 이렇게 있던 것이 지금 1억 1천만 원 넘어갔죠. 이제 조금 이제 더 이렇게 수익이 나면은 석 달 사이에 2배가 되는 거죠. 그 생각보다 수익이 꽤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장의 중심에 맞는 종목을 잘 매수를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금액은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작을 수도 있지만 적은 그런 규모는 아니죠. 한 6천만 원 정도 되면 절대 개인 투자자 적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근데 시장에 맞는 종목을 이렇게 매수하니까 수익이 이렇게 금방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 때에 맞는 종목을 매수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있죠. 지금 또 한번 상당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목들 후속주들을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 섹터 많아요. 이번에는요 섹터 정말 많습니다. 자, 앞쪽에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막 이런 종목들 올라갔고요. 철강 그리고 이제 저기 뭐 철강, 조선주, 건설, 해운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쭉 나섰지 않습니까? 근데 다 어느 정도 지금 이격이 났어요. 그러면 그러한 종목을 쫓아가기보다는 다음 섹터 있죠? 다음 오를 종목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놓으면은 아까 3개월 동안에 보셨던 그런 랠리 못지않은 그런 수익을 여러분들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중요한 때입니다. 계속 지수 보고 오늘 뭐 신고가 났으니까 지수 보고 더 이상 지수가 약하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실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신고가가 이렇게 나고 있을 때 지금 또 새로운 종목들이 이제 나가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때요? 빨리빨리 캐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이 그동안에 잘 나지 못한 분들도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때에 맞는 종목을 매수를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런 계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때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저희 우리 88TV 또 여러분에게 이벤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에 특집 방송할 때도 이벤트 했는데 그때 오신 분들을 철강하고 건설 그때 담았으면 지금 수익 쭉 났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러한 이제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 전문가들 특집 방송은 이제 내일부터 저녁 시간에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저는 이제 수요일 날 8시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저번에 이어서 또 이제 이번에도 괜찮은 종목 또 하나 추천주를 소개를 할 테니까 그때 오시고요. 그때 기대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도 어때요? 기회는 상당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보면은 이제 기회가 상당히 좋은데 이번에 할인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개월, 3개월 이렇게 있는데 여기 3개월까지 오시면은 플러스 10일 혜택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해 가지고 자기 그 오를 수 있는 그런 섹터의 종목들을 좀 포트폴리오를 잘 꾸며 놓으신다면 계속해서 이러한 수익들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이 이제 잘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 혼자서 도저히 이렇게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입문하신 지 1년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 그래서 주식 투자해 가지고 수익 나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종목을 담으시고 또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그러한 원리들 이러한 부분 핵심들을 공부해 나가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싸게요? 이번엔 기회가 좋아가지고요. 좀 싸게 이렇게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무튼 뭐 기회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섹터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시장을 연구를 해보시고 관련된 종목을 지금부터 매수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새롭게 또 희망을 이제 전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그런 소식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만날 수 있는 것은 수요일이죠. 수요일 저녁 8시 그때 이제 제가 특집 방송이 있으니까 우리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번 기회 좋아요. 꽃길님 이번 기회 상당히 좋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종목들은 이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서두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내일 또 성공 투자 하시고요. 저는 이제 수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 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